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사람에게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내가 변한 걸까? 예전에는 상대방의 표정 하나만 달라져도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예전처럼 해명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조금 편해졌다면 어쩌면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잘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INFJ는 흔히 사람을 깊게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알아차리고 말 한마디의 뉘앙스를 읽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를 민감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한 가지 함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잘 이해하는 능력과 남의 감정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INFJ가 성장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더 잘 이해하면서도 저 사람의 감정은 저 사람의 것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NFJ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3가지 변화.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3가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듣다가 나 요즘 이거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INFJ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에 INFJ는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받아들였지? 내가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했나? 혹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감정, 가치관을 통해 타인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누군가는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차갑게 받아들입니다. 같은 행동을 보고도 누군가는 배려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해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INFJ가 성장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이해시키는 것과 나를 증명하는 것은 다르다. 이 차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삶이 상당히 편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그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모든 오해를 풀고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를 정말 알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한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시간을 두고 나를 봅니다. 반대로 나를 이해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10번을 설명해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INFJ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타인의 해석과 나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타인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개념을 안정시키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평가를 어느 정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타인의 평가가 나의 자존감 전체를 결정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나는 괜찮은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순간 내 감정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INFJ에게 특히 힘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너무 세밀하게 읽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을 자신의 책임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감정과 나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반드시 잘못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INFJ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계속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차가워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아마 많은 INFJ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친구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 가능성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표정과 말투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 말 때문인가? 오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내가 너무 무심했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INFJ의 공감 능력은 분명 장점입니다. 하지만 공감이 과도해지면 공감이 아니라 정서적 과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해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INFJ는 굉장히 쉽게 지칩니다. 누군가 우울하면 내가 어떻게든 기분을 바꿔줘야 할 것 같고,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내가 달래야 할 것 같고, 누군가 불편해하면 내가 분위기를 풀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내가 해결책을 찾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책임일까요?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에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선택,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해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중 일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전체를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INFJ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내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책임질 수는 없다. 이 경계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 예전에는 그 친구의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든 건 이해해. 내가 옆에 있어 줄게. 하지만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한 명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상대방의 삶을 통제하려는 위치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라고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선택할 자유를 돌려줄 수 있습니다. INFJ가 성장한다는 것은 공감 능력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과 책임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슬픔을 내 안에 계속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그 화를 내가 반드시 풀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실망을 없애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 역시 INFJ의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INFJ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정리하고, 혼자 회복하고, 혼자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괜히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기 싫어.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생각입니다.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분명 강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INFJ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를 더 깊게 파고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해결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수십 가지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그렇다면 저 사람은? 그 다음에는? 그러다 보면 실제 문제보다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더 커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요즘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상담 심리에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관계 속에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혼자 머릿속에 있을 때는 문제와 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문제를 조금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해진 INFJ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을 구분하자. 이것은 굉장히 강한 태도입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INFJ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친구가 많아졌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관계가 좋아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계속 설명했다면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기분이 조금만 이상해도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생기면 혼자 방 안에서 며칠씩 생각했다면 이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 조금 힘들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타인에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INFJ에게 진짜 성장은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끼지? 왜 나는 이것이 힘들지? 왜 나는 계속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지? 그리고 마침내 나도 배려받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부터 INFJ의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에게 진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갈등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갈등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잃지 않는 관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INFJ에게 가장 중요한 성숙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문장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에서 상당히 많은 무게가 내려갑니다. 사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감 능력이 뛰어나도 타인의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완벽하게 읽는 능력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는 모르겠다.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나를 오해한다면 그것도 상대방의 선택이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이 네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예전보다 사람을 조금 덜 신경 쓰게 되었다면, 혹시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졌다면, 혹시 누군가의 기분을 예전처럼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면, 혹시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굳이 설득하지 않게 되었다면, 혹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는 대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을 냉정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변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방향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INFJ에게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가장 완성된 형태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해하면서도 나 자신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의 인생까지 대신 살아주지 않는 것.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어쩌면 INFJ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위해 나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군가의 감정을 내 책임처럼 짊어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아니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축하해도 좋습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잃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일이니까요. INFJ의 성장은 더 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는 것. 그렇게 하나씩 내려놓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평생 가장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INFJ 여러분, 혹시 요즘 예전보다 조금 무심해진 것 같다면 자신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예전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면 그것이 반드시 고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더 많은 것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가 바로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 2번, 3번, 혹은 세 가지 모두라면 다 내려놓는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어쩌면 지금 비슷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 또 다른 INFJ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위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은 INFJ가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을 너무 늦게까지 혼자 설득하지 마세요. 당신도 충분히 이해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